안녕하십니까? 저는 40년 넘게 중장년 남성들의 성 건강을 진료해온 박영도입니다. 오늘은 조심스럽지만 꼭 나눠야 할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바로 사정이 되지 않는 현상, 즉 성적 흥분과 절정은 있는데 정액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최근 혼자 있을 때나 부부 관계 중에 정액이 나오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 겪으셨다면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내가 잘못된 걸까? 혹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끝인 건가? 다른 사람들도 이런가? 이런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우울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먼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 60세 이상 남성의 약 3명 중 1명은 이와 같은 무사정 현상, 즉 절정감은 있지만 정액이 나오지 않는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병이 아니며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 중 하나입니다. 전립선이나 고환의 노화, 신경 반응의 저하 또는 복용 중인 약물의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 수술을 받은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로 오랜 기간 약을 복용한 분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겪는다고 해서 남성으로서의 기능이 끝났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얼마 전부터 아무리 흥분해도 나오는 게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아내가 혹시 실망할까 걱정돼서 차마 말도 못하겠어요.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의 눈에는 당혹감과 외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다른 단계로의 전환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이 침침해지며 무릎이 시큰거리듯이 성기능도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끝남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성생활을 시작할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변화의 원인, 우리 몸의 반응,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방향을 이야기해 드릴 것입니다. 단지 사정을 기준으로 성생활을 평가하던 낡은 기준에서 벗어나 감정적 연결, 신체적 친밀감,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성 건강의 새로운 기준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지금까지는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주제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의학적으로 확인된 정보를 통해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정이 멈췄다고 해서 관계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당신의 삶이 다시 따뜻하게 깨어나는 순간까지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정이 멈추거나 어려워지는 경험은 결코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 안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제는 이 변화를 직시하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의 구조와 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아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첫째, 전립선과 정낭의 기능 저하입니다. 정액의 대부분은 고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과 정낭에서 분비되는 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두 기관의 분비 기능이 떨어지면서 정액 자체의 양이 줄어들거나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전립선이 위축되거나 혹은 비대해지면서 정액 통로가 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둘째,
신경 자극 전달 속도의 저하입니다. 성적인 자극이 성기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신경계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60세를 넘어서면서부터 이 반응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신호가 전달되는 강도도 약해집니다. 결국 뇌에서는 절정감을 느끼지만 실제로 정액을 분출시키는 근육의 반응은 둔해지게 됩니다. 셋째, 약물의 영향입니다.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고혈압, 당뇨, 전립선 질환 등으로 다양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 약물은 신경 반응을 억제하거나 정액의 흐름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특히 고혈압약, 우울증약, 전립선 약물은 대표적으로 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입니다. 넷째, 역행성 사정이라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액이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방광 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현상인데 본인은 절정감은 느끼지만 외부로 나오는 정액이 없어 당황하게 됩니다. 이 역시 특정 약물 복용이나 당뇨병 등으로 인한 신경 손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호르몬 변화입니다. 남성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40대 후반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 60대, 70대에 이르면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성적인 욕구, 반응, 사정 능력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단지 수치가 낮아졌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호르몬을 관리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얼마든지 회복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원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안 되는 사람이다.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불안감은 신체의 반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는 남성 성기능의 가장 큰 적입니다. 마음이 긴장되면 몸도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사정이 어려워지는 데에는 전립선과 정낭의 노화, 신경 반응 저하, 약물의 부작용, 호르몬 감소, 심리적 위축까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들이 치료가 가능하거나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몸이 보내는 신호는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 다르게 접근하라는 사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변화의 원인을 인정하고 몸과 마음을 다시 조율해가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나이가 들면서 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그 변화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성적인 불편함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연결된 중요한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립선 건강입니다. 정액의 대부분은 전립선과 정낭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위의 기능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사정량이 줄어들거나 멈추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기고 병원을 찾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장애가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심지어 전립선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정에 변화가 생겼다면 그것은 전립선이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혈관 건강입니다. 사정이 되지 않는 현상은 종종 전신의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음경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든 경우에는 이미 심장이나 뇌혈관에도 문제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성기능 장애가 심혈관 질환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우리 몸이 미리 보내는 위험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정이 되지 않는다면 심장과 혈관도 함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와 함께 소변 기능의 변화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액과 소변은 같은 길을 통과하기 때문에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자주 소변이 마려운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배뇨 장애가 오래 지속되면 방광 기능이 약화되고 요도나 전립선에 만성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정과 배뇨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다른 쪽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무사정 상태가 지속되면 심리적인 영향도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의 변화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성적인 위축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남자가 아니라는 건가 하는 자책감은 부부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손을 잡는 것조차 어색해지고 말수가 줄어들며 서로의 감정을 피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부부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처럼 신체의 변화는 감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더해 남성 호르몬의 악순환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사정이 줄어들면 테스토스테론의 분비 자극이 약해지고, 이는 다시 성욕 저하, 근력 저하, 골밀도 감소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정장애는 단순히 성생활의 불편을 넘어 노화 전반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를 나이 탓으로 넘기며 방치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사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단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전립선 기능, 혈관 상태, 신경계 건강, 호르몬 균형, 감정의 안정까지 포괄하는 전반적인 건강의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단순히 흘려보내기보다는 몸의 변화에 귀를 기울이고 정확한 검진과 관리를 통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되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사정이 되지 않는 현상이 단순한 성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전립선, 혈관, 심리, 호르몬에 이르기까지 몸 전체의 건강과 연결된 중요한 신호라는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마주했을 때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위를 통한 기능 회복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자위가 무조건 해답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반복될 경우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중년 남성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부부 관계가 어렵다 보니 혼자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느낌은 있는데 나오는 게 없어요. 예전만큼 시원하지도 않고 하고 나면 더 허탈해요. 이런 말씀들 뒤에는 자위라는 행위에 대한 불확실함과 후회, 때로는 죄책감이 묻어납니다. 실제로 자위 자체는 건강에 해가 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자위는 성적 긴장을 풀어주고 전립선에 정체된 액을 배출시켜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법과 빈도, 그리고 심리 상태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잘못된 자위 습관은 고령 남성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강박적 자위입니다. 사정이 되지 않는 것이 불안해서
하루에 여러 번 억지로 시도하거나 성기 주변을 강하게 자극해 무리하게 사정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정관과 전립선 주변에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음경 조직이 피로해져 발기 유지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짧은 시간에 빠르게 끝내려는 습관입니다. 혼자 있을 때 시간이 없거나 들킬까봐 급하게 끝내는 자위 방식은 성적 자극의 흐름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하며 자극에 대한 민감도를 낮추고 성적인 만족도를 전반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부부 관계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영상이나 자극적인 매체에 의존하는 자위입니다. 자극 강도가 점점 세져야만 반응하는 몸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실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는 반응이 약해지거나 심지어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경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외부 자극에 과도하게 길들여지면 실제 생활에서의 자연스러운 성적 연결이 어려워집니다. 넷째, 사정 자체에만 집착하는 태도입니다. 나오지 않으면 실패다, 정액이 없으면 만족도도 없다는 식의 생각은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긴장과 좌절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몸이 긴장하면 신경 전달도 약해지고 결국 사정 자체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위가 기능 회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의 몸과 감정을 확인하고 돌보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내 몸의 반응이 어떤지, 어떤 자극에 민감한지, 어느 정도의 시간과 흐름이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되어야 비로소 자위가 건강한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무사정 상태를 경험하면서도 자위를 계속하는 것은 괜찮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억지로 사정을 시도하지 않고 긴장을 풀며 느끼는 흐름 자체에 집중한다면 오히려 정서적 안정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성적 반응의 기준을 사정이라는 결과에서 벗어나 몸의 온도, 감각, 긴장과 이완의 리듬으로 바꾸어 나갈 때 비로소 새로운 형태의 성적 만족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잘못된 자위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위를 무조건 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고령자의 몸은 더 섬세하게 다뤄야 하며 신체적 반응의 속도나 강도도 다르기 때문에 자위 역시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고령자에게 부담이 적고 오히려 혈류 개선과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자위 방법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천히 시간을 들이는 감각 중심 자위법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빠르게 자극을 주어 사정을 유도하는 방식은 중장년 이후의 몸에 오히려 긴장을 유발합니다. 이제는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손끝의 감각을 느끼며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자극을 시작해 보세요. 자극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리듬 조절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쾌감뿐 아니라 신경계의 반응력을 천천히 회복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허벅지와 회음부를 함께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사정을 일으키는 신경은 성기뿐 아니라 골반저 근육과 회음부, 허벅지 안쪽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손의 위치를 성기에서만 집중하지 말고 허벅지 안쪽, 음낭 주변,
회음부를 부드럽게 눌러보는 방식으로 자극의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적 반응 전체의 민감도가 살아나고 혈류도 훨씬 원활해집니다. 셋째, 심호흡과 함께하는 명상식 자위법입니다.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마음과 몸의 긴장을 함께 풀어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자위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조명을 낮추고 자신이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한 뒤 깊고 느린 호흡을 하면서 손을 움직여 보세요. 이 과정은 단순한 성적 발산을 넘어서 내 몸을 이해하고 돌보는 하나의 의식이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불면증이나 불안감이 있는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제는 성적인 표현 방식도 몸과 나이에 맞게 바꾸어야 할 시기입니다. 성과 건강을 나누어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몸을 받아들이고 무리하지 않으며 흐름에 따라가면서 자위라는 시간을 치유의 과정으로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몸을 직접 다루는 방법 외에도 몸속 장기, 특히 전립선과 정낭 건강을 회복시키는 자연요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은 남성 성기능의 핵심 기관이자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위입니다. 정액 생성과 배출, 배뇨 조절, 성적 반응 모두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 부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사정 회복과 직결됩니다. 첫째, 따뜻한 좌욕입니다. 매일 1015분 정도 따뜻한 물에 엉덩이와 회음부를 담그는 좌욕은 전립선 주변 혈액 순환을 개선시키고 염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잔뇨감이나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좌욕을 꾸준히 하면 소변의 흐름도 훨씬 원활해지고 긴장도 해소됩니다. 둘째, 골반저 근육 강화 운동 케겔 운동입니다. 골반 아래쪽을 조이는 느낌으로 5초간 수축했다가 천천히 풀어주는 동작을 하루에 3회에서 4회, 10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주변 근육의 탄력과 신경 반응이 되살아납니다. 이 운동은 요실금 예방뿐 아니라 사정력, 발기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카페인과 알코올 줄이기입니다. 카페인과 술은 전립선을 자극하고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커피 섭취나 음주는 반드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밤늦게 음주 후 소변이 자주 마려운 분들은 이 습관만 바꿔도 밤중 배뇨 횟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강황, 토마토, 호박씨 등 항산화 식품 섭취입니다. 이들 식품은 전립선 세포의 산화를 막아주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전립선 건강을 위한 대표적인 천연 성분으로 하루 한두 개의 토마토만으로도 전립선 세포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립선과 정낭의 건강은 생활 속 작은 습관들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긴장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연의 방식으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회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몸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식사입니다. 먹는 음식은 혈액을 만들고 혈액은 성기능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곧 성기능의 회복 속도를 좌우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정액의 주요 구성 성분이자 남성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원료입니다. 굴, 소고기, 달걀 노른자, 해바라기씨 등에 풍부하며 하루 한 끼라도 이런 식품을 포함시키면
정액의 질과 양이 좋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비타민 E와 셀레늄입니다. 이들은 세포의 노화를 막고 정소와 전립선의 기능을 보호합니다. 아몬드, 브라질너트, 시금치, 연어 등에 풍부하며 하루 한 줌의 견과류는 성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오메가-3는 성기 주변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고등어, 참치, 들기름, 아마씨 등이 대표적입니다. 일주일에 23회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반응 속도도 함께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설탕과 가공식품 줄이기입니다. 당분이 많고 정제된 음식은 염증을 키우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식사는 가능한 자연 그대로 저염식 저당식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사는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몸이 다시 반응하도록 유도하는 가장 강력한 치료입니다. 지금부터 식탁을 약상자라 생각하시고 한 끼 한 끼에 정성을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정이 멈췄다고 해서 성생활이 끝난 것이 아님을 이 오디오북을 통해 조금이나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어 몸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무기력하게 받아들일지 아니면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을지 그 선택은 언제나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정액이 나오지 않아도 발기가 예전 같지 않아도 성적인 감정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충분히 건강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자위법, 식사법, 전립선 관리법, 그 어느 것 하나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작게라도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하루 5분, 내 몸을 이해하고 돌보는 시간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변화는 수많은 중년과 노년의 남성들이 함께 겪고 있는 여정입니다. 그 길 위에서 지금 이 목소리가 당신에게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몸을 바꾸는 것은 결국 삶을 다시 살아내는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